자, 168쪽 9쪽에서 질문. 10번. 9번. 10번. 미안해 10번 정답 3개. 미안해 10번 정답 3개. 그래도 질문일까 아니면 해줄까? 오케이. 자, 170, 171. 12번이 12번. 뭐? 몇 번? 괜찮아? 오케이. 13번. 13번을 우리가 했었는데 한 번 더. 이대 한 번 했죠? 한 번 더. 오케이. 자, 또. 자, 171쪽에서는요. 자, 172, 3. 20번이요. 20분이고. 또. 자, 174. 22번. 22번은 문제를 조금. 자, 좋아. 요 정도? 오케이. 어제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잘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질문이요. 후루룩 받자. 자, 발전 문제 9번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설 스케줄은 이야기했죠? 여러분 어떻게 진행한다고 얘기했지? 얘기 안 했어? 어제 얘기 안 했나? 저 학통이라고. 아 맞네. 설 스케줄은 화수목이에요. 한 번 더 마지막. 화수목인데 수요일은 이제 정상. 앙이 아니라 미안 휴원. 푹 쉬세요. 돈 터치, 돈 터치. 자, 그리고 목요일 시간은 몇 시 동안? 12시. 그렇지. 아침 9시. 정상입니다. 하루 쉬면 됐죠. 그러니까 이날 너무 늦게 또 자면 안 돼. 알겠어? 너무 늦게 자가지고 막 이때 막 9시 반에 겨우고 막 수업도 늦고 막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다음 화요일은 시간은 우리 몇 시까지? 4시. 그렇지. 저녁 10시까지. 예외 없습니다. 근데 응? 태쌤이 의태생께 전달받은 사항이야. 자습 의태생께 전달받은 사항이야. 자습 잘하면 7시에 보내. 의태생께 전달받은 사항. 네 해야지. 네. 야 괜찮아지죠? 네, 이렇게 좀 진행됩니다. 이제 10시 끝나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한 10시 10분 될 거 아니에요? 한 10시 반 이렇게, 그죠? 푹 쉬세요. 그래도 한 하루 정도는 푹 쉴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날 화요일에 여러분들 그 요 10시 7시부터 10시 타임 감독은 윤태열 선생님, 윤태열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님 왜 없냐? 라고 하면 저는 이제 3관 쪽에 수업이 있어서. 자, 8점 문제 9번서부터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자,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3. 자, 사인에 2파이 x 라고 나와 있고 그 녀석이 는 a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실근의 개수 같은 말. 연우야 무슨 말이야? 이건 뭐 우리가 한 160번 정도 하지 않았나? 실근의 개수 같은 말. 승현이 실근의 개수 같은 말 뭐? 그치,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 말했어, 교점의 개수라고. 오케이. 실근의 개수랑 같은 말은 교점의 개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교점의 개수를요 FA라고 하세요. 교점의 개수. 자,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집합 A가 있어요. 근데 집합 A가 있는데 얘가 FA를 원소로 한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원소로 한다. 뭐 이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자, A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럼 얘들아 해보면 되죠. 자, 이렇게 y축 있고요. 이렇게 x축 있어. 현타가 지금 저 주어진 삼각함수 주기 어떻게 돼? 어? 네? 뭐? 주기 요거 주기. 그러니까 한 사이클 반복될 때 거리 얼마야? 어? 핑! 네. 이건 1이죠. 우와! 그렇지! 1이죠 1 1이지 1 왜냐면 사인의 주기가 2파인데 근데 여기가 지금 2파이 x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 동경이 2파인 거잖아요. 2파이 x 그럼 x가 1이 되면 한 바퀴 돌잖아. 연석 이해했어? 오케이. 동인 이해했어? 핑! 잘했어. 자, 그럼 우리 이게 딱 두 바퀴 돌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얘가 근데 3배가 되어 있으니까 약간 좀 위로 이거 우뚝 쓰고 뿅 이렇게 치키는 거죠. 근데 0과 2에서 등호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1인데 주기가 1인데 0부터 2까지니까 정확하게 두 바퀴 들어가는 거고 그때 요 녀석이 3 요렇게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집합 A를 좀 구해보면 시연 집합 A의 원소는 너가 지금 대충 비벼봤을 때 몇 개 있겠어? 3개. 보자. 자, A는 실수죠. 그럼 만약에 A가 이런 데 거질 수도 있죠. 시연아 그죠? 그럼 이때 얘들아 교점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때 원소의 개수는 몇이야? 0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딱 A가 거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때 얘들아 교점 개수 몇 개? 2개. 그 다음 만약에 A라고 하는 색이 이렇게 거지게 되면 교점 개수 몇 개? 4개. 자, 만약에 A라고 하는 색이 이렇게 거지게 되면 후루루루 이렇게 하면 교점 개수 몇 개야? 5개.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애들 반복되겠지. 4개, 2개, 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는 총 4개가 있었어요 라고 잡아주실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는 똑같으면 여러 번 안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원소의 합은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4개 다 더해주시면 됐었겠다. 여는 이해돼? 그렇지. 그 다음 10번 봅시다. 자, 방정식 코사인 x는 8분의 1x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동현아, 실근의 개수 같은 말? 교점의 개수.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x 그래프랑 8분의 1x 그래프를 곧잘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코사인 x가 있고 그 다음 8분의 1x가 있고 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코사인 x 그래프는 얘들아 주기가 2파이겠죠.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4파이라고 좀 나와 있으니까 가봅시다.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고 자, 우린 정확하게 두 바퀴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내려왔다 올라왔다 뿅 내려왔다 올라왔다 뿅 내려왔다 올라왔다 뿅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주기가 그 2파이였고 여기가 이제 4파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면 여기는 빵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채워지고요. 그 다음 여기가 한 바퀴니까 2파이라는 거 알고 자, 요만큼이 3파이다 라는 거 정도 내가 알죠. 내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코사인 x 그래프 그린 거예요. 자, 8분의 1x라고 하는 그래프는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여기를 지나. 그러면서 이 8분의 1x 위의 점 중에 내가 좀 신경 써야 되는 점이 있다면 몇 콤마면? 8,1이었겠지. 왜? 코사인 그래프는요 얘들아 아무리 커도 이 녀석의 최대값이 1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8분의 x 그래프가 1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코사인 x랑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녀석이 8,1이잖아. 근데 우리는 파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충 3.14라는 거 알죠? 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주율이야. 그럼 얘 대충 6점 부릉부릉 대충 9점 부릉부릉이네요. 그럼 이 사이 어딘가에 8이 있을 거고 뭐 이쯤 어딘가를 지나겠지. 여기를 내가 8,1이라고 하면 자,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다 라는 거지. 괜찮으시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눈 떠서 쳐다보면 교점의 개수는 3개 따라서 실근은 3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은? 자, 그다음 13번
이거 한 번만 더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체크하시고. 시현이 어제 몇 시에 잤어? 어? 몇 시에 잤는데? 2시 조금 오! 말이 또 바뀌었네 이제. 몇 시에 일어났어? 저 8시 50분? 오, 우리 뭐 스펙타클하네. 안 늦었어? 1분에 도착했어요. 잘했네. 그러면 안 씻고 오나? 네, 빨리 씻어요. 아, 빨리 씻어. 그래서 아침 시간에 안 졸았고. 조금 좋았어요. 조금 졸았어. 승현이 몇 시에 왔고? 9시 2분? 2분! 승현이 화이팅! 우리 지현이 한 50분쯤 왔겠네. 아 좋네. 동현이도 뭐 안 늦잖아. 안 늦는 캐릭터 아닌가? 9시 안 됐죠. 핑도 안 늦는 캐릭터잖아. 보니까 핑도 안 늦던데. 저희 9시 9시. 다들 그렇게 좀 겨우는구나. 현탁이는 좀 약간 30분 8시 30분. 9시 9시 30분. 아 훌륭하다. 연우. 한 10분. 10분 언저리. 오케이. 지민이는 몸이 안 좋다는데. 파이팅 합시다. 알겠죠? 근데 너네 설 때 너무 풀어지게 놀면 진짜 목요일날 힘들다. 알겠죠? 너 계획 잘 세워서 알겠지? 그게 가장 오래됩니다. 이 완전 내려놓고 쉬면 다음날 아주 지정 와요. 아침 9시에 오는 것도 힘들 뿐데 내가 봤을 때 목요일에 아침 9시에 가연이 올 수도 있어. 나머지 한 9시 한 10분부터 이렇게 막 겨우기 시작하면서 안돼 알겠지? 자 보자. 자 13번을 좀 보면 문제에서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네요. 그럼 시현아 너네 수초는 어디까지 나갔어? 저희 아직 왕주 안 하고. 미분계수 정도까지 했나? 네. 미분계수 h가 0으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오케이. 자 보자. 들어갈게요. 자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4개여야 돼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한번 가볼게. 자 문제에서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인데 양쪽에 등호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내가 sin x라고 하는 녀석을 잠시 t라고 좀 치환을 합시다.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동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지? 옳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인 거지.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요 자식을 t라는 형태로 내가 바꿔주면 자 t 마이너스 1은 k 요렇게 일단 우리가 쓰실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셈이 t축을 좀 그리고 자 이 녀석을 내가 그래프를 좀 그리면 대충 그래프가 요런 느낌으로 생긴다. 여기가 0이고 여기 1인 거지. 자 t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였으니까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지고요. 이쪽도 등호가 들어가지고 당당당당당당당당 가서 여기 마이너스 1. 자 이건 이차함수예요. t에 관한. 자 가운데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고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는 한 1 정도인 것까지, 2 정도까지인 것도 우리가 확인이 좀 가능하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그려지는 것까지는 현탁 이해했어? 네.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가 좀 필요하냐면 이런 거지. 내가 y는 k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찍어요. 현재 이렇게까지. 그러면 현재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서는 얘가 교점이 한 개만 있으니까 실근이 한 개처럼 느껴져. 근데 맞지? t라는 근 입장에선 한 개인 거죠. 그런데 이때 나는 요 교점의 좌표를 잠시 별이라고 하면 이런 거잖아요. t가 별 넣었을 때 k가 나오는 건데 t라고 하는 녀석은 sin x인 거고
sin x가 별이 되게끔 하는 x가 진짜로 레알 찐근이었던 거지. 여기까지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옆에다가 사인 그래프를 다시 그릴 거야. y축, x축. 자, 그럼 내가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0부터 2파이까지 둘 다 등호 들어가는 구조였으니까 요렇게.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럼 집중. 자, 별을 대입했을 때가 k야. 별이라고 하는 값은 t 값이야. t는 sin x야. sin x가 별이 되게끔 해야 돼. 그런데 그 별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야.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요쯤 어딘가에 별이 거지겠다라는 것까지 현탁 이해되나? 그지? 왜냐면 이때 별이 여기선 x 느낌이었지만 여기선 다시 y 느낌으로 바뀌거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고 여기가 0이니까 그 사이에 걷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와서 실제로 실근은 2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는 게 내가 k라고 하는 석을 이런 데로 거서 교점이 1개만 나와서 가능한 값이 딱 1개만 있는 구조라면 x축과 평행한 개선을 1개만 글 텐데 그러면 교점이 많아봤자 3개거든. 그러니까 교점이 1개만 나오는 부분은 어차피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게끔 세팅을 못해. 따라서 이 부분은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k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거 있으면 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거져 있으면 교점이 2개가 나와. 근데 이 교점은 t 값인 거죠. 그럼 나는 sin x가 알파가 되거나 sin x가 베타가 되거나 한데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게 0과 1 사이 값이거든. 그럼 0과 1 사이 값, 0과 1 사이 값에서 알파라고 하는 녀석 찍고 베타라고 하는 녀석 찍으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와서 도합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너가 긋는 k라고 하는 녀석이 0부터 마이너스 4분의 1 사이에 걷게 되면 교점 2개인데 그 교점의 x의 좌표가 0과 1 사이다 보니까 그게 다시 y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교점을 2개씩 만드는 거지. 결론 k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크고 0보단 작아야 돼가 1차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양끝 경계를 확인할 건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면 교점이 1개. 이유 불면 안 돼. 자, 그리고 만약에 k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돼. 그러면 x값이 t값이 0과 1 2개가 나온다고. 그러면 t는 0, 즉 sin x는 0, 교점 3개. t는 1, sin x는 1, 교점 1개. 도합 4개가 되는 구조이니까 0인 것까지는 괜찮구나 까지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거지. 전이 괜찮지? 예림 이해돼? 그렇지. 현탁 이해돼? 요거 얘들아 너네가 어찌됐건 나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잠깐 복습도 열심히 꼼꼼히들 하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20번 봅시다. 내가 마플 교재 검사 언제 하기로 했지? 다음 주였지. 내가 마플 검사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지수로 함수까지 다 풀어놓은 거. 그걸 내가 한번 얘기했었는데 아니야 했었어. 한번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면서 안 했어 가나? 안 했나 보다.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본 경험 기억은 나는데. 앞을 어디까지 풀었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빨리 하라는 얘기는 없었어 내가? 그래? 물어보기만 했다고 내 성격에? 그래? 어디까지 했어? 관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 관우야? 물어보기만 하고. 그래? 신기하네. 1월 말에 검사 좀 할게요. 1월 말에 그 정도면 1단원은 다 풀어 있어야죠. 그 정도면 그치 시원아? 자,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래. 그러면 빨리 말로 갈게요. 자,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항상 x축보다 붕 떠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판별식을 쓰실 수 있죠. 자, 그럼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2 코사인 마이너스 1 이라고 한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자식이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근데 이걸 굳이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제곱 빼기 제곱인 게 보이시죠? 그럼 우리는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2 코사인 세타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더하기 1 정도 이렇게 나오겠다. 질문하실 만하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 요 정도 좀 잡자. 봐봐 여기까지 이해됐죠? 코사인이 오지게 크면 얼마야? 1 거기다가 2배 하면 오지게 크면 2 거기다 3을 뺐죠? 그럼 요 값은 얘들아 100% 무슨 수야? 예, 100% 음수인 거대요? 0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음수야. 그럼 나눠줍시다. 이렇게 약분시켜줍시다. 이해됐죠? 그러면서 우리는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무슨 수면 돼? 양수.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등식 범위 풀면 뭐 그게 그거나예요. 알겠지? 자, 그럼 따라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된다. 이해했지? 자, 그럼 이렇게 와다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우리가 세타의 범위가 자 양끝 경계 포함이에요. 그래서 동동동동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2파인데 물어봐야지. 자, 마이너스 2분의 1 찍읍시다. 그럼 교점 두 개 보이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돼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네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요쯤에 해당되는 x값 주는 얼마야? 잘한다 이제. 좋네. 3분의 2파이라는 거 납득하실 거라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4파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타 값이 3분의 2파이보단 작아야 되고 3분의 4파이보단 커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1번 괜찮죠? 2번 괜찮죠? 그리고 3번 6분의 5파이는 3분의 2파이보다 커요. 얘가 6분의 4파이니까 답은 3번이겠지? 될 수 없는 거 고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3분의 5파이 얘보다 크죠?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 얘보다 크죠? 그러니까 3번만 안 되는 값이지. 괜찮으시죠? 넘어갑시다. 22번 안 해줘도 돼? 22번 뭐 괜찮아요? 오케이. 이름이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단원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 우리 질문을 좀 받았고 여러분들의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까지가 활용 전까지. 알겠죠? 그렇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수요일에 아니구나 월요일에 봤던 시험지부터 펴봐. 칠판 한번 줄게. 월요일에 본 거부터. 그리고 얘들아 꼭 시험지 잘 모아놔. 알겠죠? 쌤이 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진도는 쌤이 넉넉하게 잘 끝낼 것 같으니까 여러분 테스트도 쌤이 좀 주요 문항들은 풀이를 계속 해줄 거니까. 알겠죠? 자, 공통 파트에서 쌤은 6번이 제일 좀 중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11번까지 중에 질문 선택 과목들은 잘 알았어도 각자들 해결 질문하면서 해결합시다. 여기 좀 섞여 있으니까. 8번 그 원 문제. 또 6번 그렇지. 6번 중요하지. 10번 중요하지. 배웠지 너네 연속. 깜짝아. 잘못 낸 줄 알았네. 또 11번도 에이. 가인이 맞췄어 11번? 아이. 지현이 맞췄어? 아이. 자 얘들아 6번서부터 보자. 현이 6번 맞췄어? 현아 6번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야? 저는 저는 이등변이었어요. 직각 이등변. 6번의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대칭이죠, 대칭. 근데 맞아.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마무리 과정에서 살짝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굵직한 건 대칭이에요. 잘 들어. 내가 너네들한테 지수랑 로그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얘기했죠?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등장하면 역함수 관계임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역함수면 y는 x 대칭이잖아. 그럼 y는 x 대칭인 과정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등장을 하면 그려져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점 역시 대칭이죠. 뭔 말하는지 되지? 자, 그런데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도 나왔어. 아 뭐야 이거 출처도 다 위에 적혀버리네. 아 빼야겠다. 출처도 너네도 뜨죠? 아이씨 이거 삭제. 근데 이거 교육청 문제였는데 교육청 문제. 좀 최근 따끈따끈한 작년 거. 자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의심해 보면서 들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약간의 막히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봐. 자 요렇게 지수함수가 있어요. a의 x제곱이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로그 함수가 하나 있어요. y는 로그 a의 x가. 자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쟤네들은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대칭이어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니 저거면 나도 알지. 근데 거기 야 너 문제 똑바로 읽었냐? 거기 보시면 y는 a의 x승 더하기 얼마나 나와있어? 2라 나와있죠. 그리고 y는 로그 a의 x 더하기 2라 나와있지. 하는 순간 얘네들의 역함수 관계는 깨져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지? 역함수 바꿔보시면 넣고 나눠주면 로그 a의 x 빼기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현재 역함수 관계는 깨지면서 y는 x 대칭이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대칭이기는 한데 거기에 살짝 첨가된 거야. 평행이동이. 물론 이렇게 내는 거의 출발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먼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나온 구조인 건데 잘 들어 얘들아. 어렵지 않아. 원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형태가 얘도 이만큼 올리고 얘도 이만큼 올린 거야. 그럼 얘도 몇 만큼 올라가면 돼? 얘도 이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중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네가 그냥 식 자체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그게 이동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크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과정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쌤이 이렇게 갖고 와. 야 여긴지 어떻게 알아? 아, 몰라. 그냥 대충 근 거야? 알겠지?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러는 순간 우리는 여기가 수직인 거 알 수 있고요. 왜냐면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러면서 길이 같은 것까지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A랑 B,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중심의 Y좌표가 얼마래요? 2분의 19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지. 요 점의 Y좌표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9인 거지. 말뜻이 이해됐죠? 그러면서 얘들아 넓이가 2분의 121이었다라는 건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잘못 얘기하면 얘기해줘. 루트 2분의 11이죠.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1 루트 2였다는 소리네.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까 전에 시연이가 저 직각삼각형 만들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한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1 루트 2예요. 제 말뜻 이해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기울기가 1인 거의 가장 큰 특징은 45도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1대1 대 루트의 비율을 쓸 수 있는데 너무나도 냄새나는 값을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가 2분의 11, 2분의 11임을 알 수 있죠. 말뜻 이해돼? 그래서 나는 요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1인 것까지도 잡아갈 수 있다. 괜찮지? 자 그러면 자 다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요 녀석이 2분의 19였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 직선이 x 더하기 2라는 걸 알지 시연아? 그러면 요 점의 x의 좌표는 2분의 19가 나오게끔 하면 돼요. 2 빼면 되잖아. 그럼 2분의 얼마야? 15인 거예요. 15. 자 그러면 b의 좌표는 2분의 15에서 2분의 11만큼 앞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6, 13.
2분의 19에서 2분의 11만큼 내려가면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2분의 8 4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너네는 이 로그 함수가 지나고 있는 점 또는 얘들아 이 점으로 구했어도 돼. 뭐든 상관없어. 자, 그 점의 접을 아는 순간 대입했을 때 식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13을 대입했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럼 13을 대입했을 때 요만큼의 값이 2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a가 루트 13이면 되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a제곱은 13.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된다. 자, 지수 로그가 같이 등장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등장하면 대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하죠. 그런데 그냥 애초에 그 식 자체가 역함수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가 혹시라도 이동이 되어 있었던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을 앞으로는 해주시면 돼요. 그치? 필요한 거 있으면 정리들 하시고, 주은아 이해했어? 잘 정리해야 돼. 제가 요런 결로 풀었나 보네. 잘했네. 자,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도 거기 8번입니다. 거기 그림 보이시겠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역시 시험 범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너네들한테 뭐 단순하게 부채꼴 넓이를 구하는 건 안 나오지. 그러면 뭐 초딩이랑 중딩 때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게끔 낼 텐데, 문제 보면 자, 나한테 S1-S2라고 하는 녀석의 빼기 값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지?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요 5-라고 하는 녀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부채꼴이 요렇게 좀 있네요. 요렇게.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요 5라고 하는 녀석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길이가 3인 녀석이 있고, 걔가 요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요렇게. 뭐 최대한 잘 그리려고 애쓴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요렇게 이제 연결한 요런 느낌인 거죠. 그치? 자, 그러면서 저한테 뭐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S1, 그 다음에 여기가 S2 이렇게 좀 있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잘 들어. 당연히 이 문제는 S1 값, S2 값 각각 구하려고 맘먹으면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인 거지. 나한테 S1과 S2, 우린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S1과 S2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왜 굳이 빼기를 썼을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줘. 자, 우리 여기 있죠, 여기 부분. 자, 그림을 좀 못 그린 거지. 어느 부분인지 여러분들 거기 그림 보면 보이죠? 거기 흰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 제가 그 부분을 잠깐만 A라고 할게요. 그럼 혹시 제가 여기에 더하기 A 하고요, 여기에 더하기 A 하고 그 다음에 빼주면 그래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AA 나가야 되니까.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봐. S1만 단독으로 구하는 게 편해? 아니면 이렇게 약간 이거 뭐야 이거? 와와와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뭔지 알죠? 요렇게 생긴 거 구하는 게 편해. 이게 편하잖아. 뭔 말인지. 승현 너 왜 비웃어? 왜 비웃어? 좀 기분이 그러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구하는 게 훨씬 편한 거지. 요 S2도 S2만 구하는 것보단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치? 그냥 부채꼴 넓이로 가면 되는 거니까. 요런 관점. 선생님 항상 저래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굳이 앞으로 빼기를 물어본다면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 껴가지고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한 번 정도 그냥 의심해 보는 거야. 근데 잘 안 보여. 그러면 각각 구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문제는 스톱해도 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름 이해했지? 오케이. (10번)
자 10번을 좀 보시면 자 수투 문제네요. 가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x의 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관심 없죠?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는. 자 그 다음 분의 fx. 자 거기 보시면 얘들아 다항함수 fx라고 나와있죠? 다항함수 fx. 자 여러분들께서 다항함수 fx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었지만 그냥 1차, 2차, 3차, 4차 정도까지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이 여러 개인 함수 이래버리면 안 돼. 알겠지? 아 상수항도 다항함수예요. 알겠지?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건 다항함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런 건 우리가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1차, 2차, 3차, 4차 이딴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 아마 의태생께서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다항함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우리한텐 두 가지가 보장이 돼요. 첫 번째, 전구간 연속함수예요. 왜냐면 끊어짐이 없거든.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배우실 거야. 전구간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는 걸 보장해줘요. 우리는 연속함수라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데 지금 참 뭔 말이야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일단 들어. 그냥 뭔가 부드럽게 꼭 연결된 함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요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값이 2래. 그러면 동현아 이걸 통해 내가 무엇을 알 수 있어? fx의 그렇지 개수 및 차수를 알 수 있죠. fx는 2x제곱으로 흘러가는 녀석이었구나 정도를 우리가 안다고. 그럼 따라서 오케이 fx는 2x제곱 나머지 부분은 모르죠. 네, 플러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요 정도까지 우리가 아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fx랑 gx라고 하는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 집중. 여러분들 연속함수의 성질 배우셨죠? 대충 풀면 안 돼 얘들아. 특히나 수투는 두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예를 들어 그럼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게 지연아 무슨 말이야?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말이 그치?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그죠? 우린 세 가지가 같은 거잖아요. 우극한, 자극한 함수값 세 개가 다 같으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럼 봐. 예를 들어 fx랑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fx는 a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전부 다 알파로 똑같다. 집중해서 들어. gx는 x는 a에서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베타로 똑같다. 뭐 이런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 연속인 거잖아. 그랬을 때 두 녀석을 곱하면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뭐 더해도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두 함수가 서로 x는 a에서 연속이면 더한 거 뺀 거 상수배, 곱한 거 나눈 거 다 연속이에요. 단 나눴을 땐 분모가 0이면 안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보자. gx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이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어요. x 빼기 3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 x가 3이 아닐 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1이래요. x가 3일 때. 자, 그런데 나한테 집중. fx랑 gx랑 곱했더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버렸대. 그럼 우리는 어느 지점에서만 확인하면 돼요? 3에서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텐데 왜 3에서만 확인하면 돼, 주은아? 다른 데서는 다 보장이야? 다 보장이죠. 그게 이해가 돼야 돼. 3이 아니었던, 집중. 3이 아니었던 부분은 얘죠. y는 1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연속함수죠. x 빼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연속함수지. 연속함수 나누기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단 분모가 0이 아닐 때. 근데 x가 3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그냥 연속함수네요. 그럼 얘 연속함수인데 곱해지는 fx도 연속함수니까 곱한 건 연속함수라고. 3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얘가 3에서 끊어지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3에서 얘가 불연속이죠. x 빼기 3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x 빼기 3분의 1이라는 그래프는 3이 점근선이면 이렇게 생기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근데 3 넣었을 때 1이니까 이 자식이 불연속 함수라고. 말뜻이 되죠. 그런데 fx라고 하는 녀석이 곱해지면서 연속이 됐다라는 건 우리는 3 근방에서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아까 지원이가 너무 잘 얘기했죠. 야, 연속이라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갔을 때의 값이 진짜로 3을 넣었을 때 값과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연속은 그게 다야.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똑같다라는 걸로. 그러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가면 3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gx는 x 빼기 3분의 1이야. gx는 그러면서 거기에 fx가 곱해져요. 지금 이건 3에서의 극한값 계산 중이 됐죠. 근데 이 값이 f3 g3이라는 값과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건 3에서의 함수값, 이건 3에서의 극한값. 이해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집중.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요? 0. 그런데 수렴해야 되잖아.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근데 fx가 그럼 0으로 가줘야 되나요? x에다 3을 대입했을 때 그럼 fx가 뭘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x 빼기 3. 집중해서 들어. x 빼기 3을 갖고 있어야 되지. 그대로 오른쪽으로 넘어와. f3이 그럼 얼마야? 0. 그래서 결과값이 0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런 소리네. x 빼기 3을 갖고 있었어서 x 빼기 3을 약분시켰음에도 3을 대입했는데 0으로 가야 되네. 그럼 이 자식이 x 빼기 3을 몇 개 갖고 있었어야 돼? 2개. 따라서 x 빼기 3의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분모가 x가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fx가 x 빼기 3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함수값이 f3 g3으로 가는 거니까 극한값도. 근데 f3이 이미 0이란 걸 아니까 자 x 빼기 3을 약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0으로 가려면 fx가 x 빼기 3을 2개 갖고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 11번. 저 교점의 개수 주제는 얘들아 아마 엔간하면 나올 거예요. 엔간하면 나올 건데 물론 저 11번 주제는 수투에서 나온 거죠. 충분히 수원에서도 나올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 많이 했어. y는 t를 찍어가지고 교점의 개수 같은 거를 그 새로운 함수로 정의하는 문제를 11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얼마 전까지 고1이었다 보니까 유리함수 정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할게요. 자 보시면 fx가 있어요. 자 근데 걔가 x-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kx래.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x-1이라고 하는 녀석에 x-1이라고 하는 녀석 그대로 있고 k 써주시고 뒤쪽에 더하기 k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x-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k 더하기 k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절대값 있는 거 저도 압니다. 자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우리는 주어진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1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x는 1이라고 하는 녀석 점근선으로 자 y는 k라고 하는 녀석도 점근선이니까 뭐 대충 요 정도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자 그리고 나서 k가 문제에서 보시면 양수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승현아 나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라는 것까지 알죠. 절대값을 취하지 않았을 때 이름 이해했지? 그런데 절대값을 취해줘 임마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 나는 이쪽 그래프 그대로 그리고 이쪽 그래프 그대로 이렇게 올리고 얘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였다라는 걸 내가 알죠. 맞니? 그런데 얘들아 집중. 이 fx 그래프와 y는 t를 찍 거가지고 만나게 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럼 만약에 t가 이런 식으로 거버리게 되면 2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알죠? 자 여러분들 요 주제에 아마 더 내신 교재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나한테 물어본 g에 대한 값이 3개가 있거든요. 그 3개를 더해서 몇이 되래요? 5가 되라고 나와있지. 근데 봐. 우리는 2개거나 또는 1개거나 말고 없죠? 얘가 3개거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교점의 개수가 2개 아니면 1개야. 근데 그게 3덩어리가 있고 더해서 5가 나와야 돼. 그럼 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물론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이해됐어요? 그럼 그 하나의 값이 결국 누가 되는 거야? 점근선의 위치가 되는 거야. 맞지? 쌤! 물론 여기 x축도 교점 하나잖아요. 나도 아는데 지금 거기 보시면
0 플러스 2 마이너스 G4잖아. 어디에도 X축을 걷는 건 없다고. 말제 뒤에 돼. 자 그러면 자 0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 0보다 조금 위 이런 거잖아. 그럼 0보다 조금 위면 교점 몇 개야? 2개. 그러니까 저 세 덩어리 중에 맨 앞에 값은 2인 거지. 예림 이해했어? 그지?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2 마이너스와 G4라고 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해서 3이 나와야 돼. 근데 얘들아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점근선이 될 수 없지.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뭐야? 2보다 조금 작은 거잖아. 그러면 예전에 시연이가 이 점근선이 2 마이너스일 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예전에 했었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이 문제 예전에 됐고.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만약에 K 요 점근선이 2였어 봐. 그럼 2보다 조금 낮아. 2 마이너스니까 조금 낮으면 이게 몇 개 돼? 2개 돼버리잖아. 그러면 G4는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개 되니까 둘이니까 6 나올 거 아니야. 뭔 말하는지 해야 돼? 그러니까 아하 우린 요 K가 몇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4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K가 4여서 너네가 G4라고 얘기를 하면 T가 4니까 교점 몇 개? 1개. 그 다음에 0 플러스 교점 2개. 그리고 2 마이너스는 뭐 대충 이쯤 어딘가겠지 동현아. 그래서 교점이 둘 하나. 그래서 5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K가 4였다. 그래서 K 2-면 어? K가 2-면 K가 2 마이너스라는 게 어떻게 되냐? 2 마이너스가 수가 아닌데. 그지? 그 네가 질문했던 건데. 잘하자. 이게 제대로 2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2보다 조금 작은 곳에서 2를 향해 가까이 가는 거잖아. 2가 될 수 없는. 이랬지. 그럼 점근선이 점점 위로 조금 올라가. 이랬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월요일에 진행했던 테스트였고요. 자, 두 번째 시험 지피자. 기한쌤께서 시험지 보내주셨는데 시험에 공통에서 몇 개 틀렸어? 아니 저희가 노래 들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더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노래 들으면서 시험을 봤어? 아주 피곤해서. 또라이네. 왜 해설자만 보내주셨지? 응? 왜 해설자만 보내주셨지? 기한쌤 지금 수업 중이실 텐데. 기다려봐 얘들아. 1분만. 이렇게 내셨구나. 와우. 어? 좋겠네. 자, 오케이. 11번까지 중에 질문. 2번, 3번. 2번, 3번. 못 들었어. 1번. 그럴 수 있어. 1번, 2번, 3번. 몇 번? 6번. 그럴 수 있어. 8번. 그럴 수 있어. 또. 어? 그럴 수. 이거 좀 그렇게 하면 어려웠네. 좀 어려웠어요. 9번. 또.
물론 뭐 여러분들 맞추면 하긴 하지만 시원이 몇 개 틀렸어 공통에서? 3개요. 뭐뭐뭐? 1번. 1번? 그러니까 그 3과 7 사이만 생각했어요. 그 5번은 그 치환한 거 그걸 했어요. 얘들아 2번은 아직 여러분들 틀릴 수 있어요. 2번은 좀 여러분들 틀릴 수 있어서 저게 지금 미분 가능성도 살짝 묻고 있어서 내가 미분 계속해주면 해달라 했는데 2번은 그러실 수 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안 틀려야지. 그래서 2번은 좀 패스할게요. 2번은 좀 패스할게요. 그냥 꼴 맞추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근데 여러분 수투를 좀 공부하셨던 친구들은 저거 절대값 차니까 저표 올라가잖아. 그죠? 그러면 뾰족해지기도 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fx는 이차함수니까 기억 0에서의 접선의 교육이 존재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하죠? 수투 정말 어렵다 얘들아. 너네 만만해 볼 가망 아니야 수투. 알겠죠? 고3 애들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 알겠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여름방학도 있고 내신 대비 때도 있고 문제 엄청 많이 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은 좀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을 은퇴생께 잘 배워놓으라고. 알겠지? 자 1번부터 좀 볼게요. 가인 1번 맞췄어? 그럴 수 있어. 얘들아 같이 해보자. 연우 맞췄어? 핑 네. 맞췄어? 저 8시에 7시에 가가지고 아. 8시 그거 알았어. 아 학원. 아 맞다 국어학원. 아 맞네. 국어 어디 갔냐? 말고요. 넌 말이야? 자, 자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라고 하면 뒤쪽에 뭐가 있다 생각하자 했어? x가 있다라고 생각하자 했죠.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의 n제곱근 중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를 n승하면 저거라고 쓰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한탁 이해했지 무슨 말하는지? 네. 자 그럼 x를 n승하면 저게 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거 인수분해해서 쓰자 얘들아. 그러면 n-3, n-7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연호 이해 안 되잖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승현아 얘는 뭐가 중요하냐 승현아? 뭐라고? 아 못 들었어. 뭐라고? 아이 맞는 거 같은데 말한 거 잘한 말한 거 같은데 뭐야 빨리. 틀리면 쌤이 뭐라고 그냥 소리 지르면 되지. 왜냐면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 모르는 거보단 100번 낫지. 뭐냐고. 맞는 거 같아 그냥 빨리. 맞죠? 홀수작수죠. 너무 잘했지. 이런 아는 거 확인하는 시간 너무 좋지. 그 쌤이 쌤이 이뻐하니까. 얘는 홀짝이 중요하죠. 그지? 자, 그 다음 예림. 지금 쌤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얘는 뭐가 중요해? 그렇지, 얘는 부호가 중요하죠. 너무 잘했지. 얘는 부호가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머릿속으로 생각해. 저 n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약에 짝수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음의 실근이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짝수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가운데 축이 y축인 거 알죠? 그랬을 때 음의 실근이 존재하려면 얘가 무슨 수여야 돼? 이 자식이 양수여야 양의 실근, 음의 실근을 부호 반대로 해서 똑같이 하나씩 갖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얘가 짝수였다면 얘가 양수였어야 되는 거구나. 됐죠? 두 번째 이 자식이 홀수면 무조건 실근 같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생기는 거 알죠? 그런데 얘가 그대로 양수면 양근 하나 먹잖아. 얘가 음수야 은근 하나 먹잖아.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다시 한 번만 더 마지막. 만약에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짝이었으면 자 우리는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고요.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인 거 우리 알고 있는 상황인데 승현아. 그랬을 때 거지는 이 자식이 양수로 거져야 내가 양근도 먹지만 음근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요새는 얘네들이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라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그걸 기억하는 것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홀수면 자 이렇게 x축 있고 이렇게 y축 있으면 그때 저 자식의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생기잖아. 홀수면 그때는 얘가 양수면 양근만 먹는다고. 이해됐죠? 그럴 때는 얘 값이 음수로 돼야 되는 거지. 혹시 이러지마. 아니 쌤 이거 혹시 그러실까봐 이거 n에 관한 이차함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거져요라고 하실까봐 얘는 n이 결정되면 어떤 숫자가 돼버리죠? 그럼 이렇게 그냥 거지는 거지 얘들아?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때 음근 같잖아.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이쪽만 해볼게요. 이쪽만.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건 n의 범위가 3보다 뭐하고 크고 7보다 뭐한 거야? 작은 거지. 얘가 음수라는 건. 근데 걔 중에 우린 누구만 돼? 홀만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 케이스에서는 5만 되는 거야. 5만. 제 말뜻 이해돼? 그리고 이때 짝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뭐 셀 수 있겠죠? 예, 요렇게. 전 이해했지? 아유 졸라 중요한 문제죠. 이거 잘 내셨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원이에요, 수투. 수원. 나랑 간 거. 들었어? 제 잘못이죠. 뭐. 괜찮으시죠? 오케이.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알겠죠? 이거 여러분들 이번 1학기 중간고사 때 100% 나와요. 100%야. 이거보다 난 더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그래야 우리는 맞추지. 그래. 우리도 들려나요? 3번 보자. 3번 보자. 이번은 제가 문제 기억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해줄게요. 알겠지? 좀만 여러분들 미분 좀만 더 배우고 하자. 알겠지? 오답 정리할 때 2번은 좀 지금 좀 빼셔도 돼. 자 3번 할 때 이거는 합성함수의 극한이잖아. 그럼 내 얘기 들어봐 얘들아. 너네가 이 그래프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에서 결과적으로 x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가 개 중요하죠. 극한은 1에서의 함수값인지 1에서의 좌극한인지 1에서의 우극한인지에 따라 그 녀석의 극한값이 달라지잖아. 또는 함수값이. 맞지?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 그 현타가 3번에 얘들아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리미트 x가 1-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고. 그랬을 때 f 합성 gx야. f 합성 gx인데 그럼 먼저 f를 거치는 거야 g를 거치는 거야 타가? g 거치는 거지. 나머지 다 조용. 그럼 x가 1-로 갈 때 gx 어디로 가? gx만. 옳지. 그럴 수 있어. 얘들아 gx 그래프 오른쪽 부분만 보면 대충 이따구로 생겼죠? 그랬을 때 여기가 얼마야? 1이지. 내 얘기 들어? 1-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형태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구나가 머릿속에 그려지다 돼. 그려지던가 보면서 이렇게 그려지던가. 이해했죠? 그랬을 때 gx는 우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여요? 이해했죠? 그러면 현타가 요 점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거네. 그때 y가 얼마야? 1이. 이해돼. 그러니까 우린 1이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잘 들어. 이걸 너네가 그러면 f에 1이라고 하에서 답을 0이라고 쓰면 잘못한 거죠. 그것만 알면 돼. 왜? 너네는 봐. 극한값을 물었는데 왜 니네 멋대로 한수값으로 바꾸냐고. 무슨 말 하는지 해야 돼.
야 1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1보다 작은 곳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안에 있는 gx는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럼 얘는 태생부터 1이야? 아니잖아. 1을 향해 결국 가까이 간 거잖아. 1보다 뭐한 곳에서? 네, 낮은 곳에서 1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살리라고 극한을 취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는 1 마이너스라고 적어줬어야 된다고. 그럼 1 마이너스가 다시 들어가니까 현타가 얼마야? 이번엔 F로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볼 줄 알겠죠? 오케이, 마이너스 이렇게. 이해됐죠? 근데 이것도 질문 자체가 너무 좋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야? 1 플러스죠. 들어. 1 플러스면 이렇게 오는 거지. 1보다 큰 쪽에서 1을 향해. 그럼 이렇게 오는 거다. 그죠? 이건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또 어디로 간다는 걸 알아? 1로 간다는 걸 알죠? 따라서 우리는 1 플러스면 1로 간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집중. 얘는 1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야? 아니야. 애초에 1이었다고. 얘는 애초에 1이었던 지점에서 그냥 1인 거야. 그럼 얘는 1보다 큰 데서 오거나 1보다 작은 데서 온 게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1이야. 뿔만 안 붙여. 이때는 함수값으로 바뀌는 게 맞아. 그래서 진짜로 1을 다시 들어가면 얼마? 0.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어주면 된다. 예림이 이해했어? 오케이. 이거 역시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아니구나. 2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나와요. 근데 얘들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는 방법을 숙지한 상태에서 집중만 하면 되는 거잖아. 실수 없이. 꼭 나오더라고. 전원 다 맞힌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어. 꼭 한 두세 명이 한 3번쯤에서 틀려요? 아 쌤 저 이거 1 플러스인데 이거 잘못 봐서 1 넣어서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막 4점 깎여. 꼭!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못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것만큼 맞춰와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근데 오히려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올 때 그냥 개빡 집중해 하셔야 돼. 6번 보자. 준, 탄젠트 함수는 뭐 대칭 함수입니까? 그렇지. 탄젠트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입니다. 그리고 얘들아 내 얘기 들어줘. 이 문제도 다행히 추차 안 적혀있네. 고3 평가원 문제인데 직선이 있죠. 직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은 니네가 어떤 기준점을 딱 찍는 순간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이해됐어요? 값만큼 가고 값만큼 갈 거 아니야? 그게 어떤 직선이든. 이해됐지?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주어져 있는 저 탄젠트 함수가 좀 우리가 어렵긴 했는데, 자 탄젠트에 a분의 파이 x 이렇게 나와 있어. 동현아 주기 얼마야? 그치, 주기 a인 거 되죠? 탄젠트는 주기가 원래 파이였으니까 a 넣어야 파이 나오니까 집중해줘. 그런데 거기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요 점과 여기가 원점이라고 나와 있었을 거고, 요 점, 요 세 개를 지나는 탄젠트 함수야 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 보면. 그지? 자 그러면서 이렇게 탄젠트 함수가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느낌으로 그려지고 있죠. 굳이 헷갈릴까봐 다른 부분은 안 그릴게. 그러면 주기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다시 등장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한 주기라 해. 그런데 주기가 a래매. 그리고 a가 양수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길이가 a였다라는 것까지 잡았어. 괜찮지? 자, 그 다음 얘가 정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당연한 거지만 길이가 2등분 됩니다. 동의하죠? 그 다음 이 문제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였던 건 대칭이야. 잘 들어. 지금 이 탄젠트 함수는 이 점에 대해서 뭐야? 점대칭 함수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이게 직선이거든. 그럼 저 직선도 요 점에 대해서 뭐야? 점대칭 함수야. 직선도. 그럼 봐. 직선도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인데 탄젠트도 점대칭이면
그 점대칭이 만나서 생긴 교점 또한 뭐예요? 점대칭이지. 이해했죠? 값만큼 올라가고 값만큼 내려왔겠지. 둘 다 그런 성질을 띠고 있는 함수인데 동의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한 번 더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그러면 A였는데 절반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4분의 A인데 마침 요 점이 원점이었거든. 그러면 4분의 A라고 하는 길이 자체가 곧 X좌표가 되는 거네요. 따라서 우리는 요 점의 X의 좌표가 얼마가 돼? 4분의 A가 된다. 자, 그럼 봐. 우리는 탄젠트 위에 있는 점의 X좌표를 알아. 물론 그게 숫자는 아니었지만 4분의 A를 넣어. A 약분되지? 4분의 파이지? Y좌표 얼마야? 1. 근데 우린 여기가 원점인 걸 알아. 그럼 요 길이가 1, 요 길이도 1. 높이 얼마야? 2. 근데 얘가 정삼각형이라 여기가 60도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죠. 스탑할게. 넓이 구하시는 거 마무리 가능하실 거니까. 삼각함수 그래프의 활용 문제의 출발이나 마지막 마무리 어디든 항상 주기와 대칭은 인지하면서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알겠지? 뭐 쓰려고 노력한다고 무조건 뭐야 이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 다음 8번 늘 보기 전에 9번 먼저 보자. 오는 김에. 근데 9번은 제가 식만 세워줄 건데 계산이 생각보다 막 엄청 빡세진 않으니까 그 계산은 해보시도록. 자, y는 a sin b 파이 x 이렇게 나와 있어. 네. 9번 안 해도 된다고? 아, 근데 한 번만 할게. 자, 좀 보면 자, 우리는 양수 a, b라고 나와 있으니까 주기가 b분의 2였다라는 걸 알아요. 자, y축이 있어요. 자, 거기 그림을 보면 대충 한 바퀴 반 정도 그려져 있죠. 하나 반. 자, 그러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인데 자, 우리는 한 주기가 b분의 2라는 걸 아니까 여기가 b분의 2야. 여기가 b분의 1이야. 괜찮지? 그게 절반이니까. 그죠? 아이 아파. 자, 그러면 요만큼은 b분의 3이었겠지 뭐. 여기까지 뭐 일단 괜찮죠? 오케이. 뭐야 잘못 봤는데? 맞죠? 잘했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문제에서 삼각형 OAB의 넓이가 5다라는 걸 통해 관계식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관계식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아. 시키는 대로 갑시다. 자, 그러면 자, 원래 등장했던 점이 다시 등장했어. 내가 꼭 이렇게만 한 주기가 아니라 얘기했어. 등장했던 순간들이 다시 등장하면 이거 역시 한 주기야. 그럼 이 길이 역시 그대로 우리는 b분의 2라는 걸 알아. 문제를 보시면 a랑 b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인의 최대값은 1이었는데 a 배를 했으니까 여기가 a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 a라고 하는 녀석이 곧 요 삼각형의 높이가 되기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가로 길이 b분의 2, 세로 길이 a, 두 개 곱하면 b분의 2a, 2분의 1로 나누면 b분의 a네요. 따라서 b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다라는 것이 하나. 괜찮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기울기만 재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b분의 1의 절반이죠? x좌표는 2b분의 1이겠지. 그 2b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5개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점의 x의 좌표는 2b분의 5였겠죠. 자, 그러면 2b분의 1분의 a죠. 기울기 따라오죠? 2ab 2b분의 5분의 a죠. 그러면 5분의 2ab 제곱해주시고 5분의 1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다라는 거 이용해주시면 뭔가 잘못 쓴 것 같진 않은 느낌이 좀 드네요. 넘겨주면 제곱씩 나오니까. 괜찮으시죠? 마무리 여러분들이. 오케이. 미분 계수까지 좀 배우지 않으셨어? 미분의 기하적음 이런 것도 아직 잘 모르시죠? 그치?
기역, 니은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맞출만 하죠. 기역, 니은 정도까지 8번에. 자, 8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은퇴쌤께 미분을 배우고 나면 8번을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데, 알겠죠? 기역은 제가 요 정도 느낌만, 여러분들이 그걸 딱 보는 순간 A를 넘긴 다음에 나누고 싶어야 돼. A를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나누고 싶어야 돼. 그러면 A분의 FA가 요렇게로 바뀌겠지. A가 양수였으니까요. A를 넘기고 나누고 싶어야 돼. 그러는 순간 이걸 딱 보자마자 얘들아 무슨 냄새가 나? 그치, 기울기 냄새가 난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거 빼기형 본 적이 있으니까요. 기울기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니은 역시 기울기 냄새죠. 괜춘? 그 다음에 디귿에서 얘들아 A가 어차피 양수잖아. 저건 페이크지 뭐. 그냥 A 무시해. 그러면 F'A가 0보다 작냐라는 질문인 거죠. 디귿은 A가 어차피 0보다 크다며. 뭐하러 저 A까지 신경 써.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배우실 거야. 이런 걸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이거의 의미가 뭔지 알겠죠? 그걸 잘 공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디귿을 좀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일단 이번 주 테스트에 대해 선생님이 받고 여러분들 내일 보잖아요. 학부모의고사. 네, 그거는 아마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조금 더. 그리고 확률은 확통은 어디까지 내면 딱 적당하지? 경우에서 끝까지 전법으로 내면 되겠죠? 경우에서 전법이. 그리고 기하는 어디까지 배웠어? 공간도 저까지. 공간도 저까지, 벡터 끝까지.